저도 집에 가면 할 일이 좀 많아요. 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김보 장로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고백 같은 우리 명예 장로님이신데, 우리 참 이 강의를 사실은 우리가 큰 회비 받고 들어야 될 강의인데, 또 이제 시니어들이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기고 또 아플 때 우리 장로님 침을 정말 잘 넣으세요. 잘 넣으셔서 한번 탁 사람을 만지면 그냥 혈이 딱 뚫리니까, 끝나고 조금 뭐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그냥 부담 없이 한 번씩 상태가 어떤지 자꾸 봐드리고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 그 한의원은 LA에 어디에 있죠? 위치가? 킴스 전기 건너편에 있어요. 이쪽으로 있어서 우리 LA 나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보약 잡수시거나 그래 딴 데 잡수시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이 뭐 이거 뭐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장로님이 제가 고생하니까 보약을 한 반째 지어 주셨는데, 먹고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역시 명의는 명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나오셨을 때 우리 또 뭐 시간 가는 데까지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질문들 있으시잖아요. 뭐 또 우리 어머님은 또 건강에 대한 또 고민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Q&A 시간도 자유롭게, 뭐 우리 병원 가서 한의사님이나 도사님한테 별로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약이나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되고 또 활동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물어보는 Q&A 시간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자, 세미나 들어오세요. 들어와 보세요. 장모님한테 얘기했어. 여기서 한다고? 3시 반? 학교 가신다고. 나도 그렇게 같이 가자 그랬어. 이거를 어떻게 써? 나 빼야 되라고. 이거 빼야 돼. 큰 거로 바꿔드릴게. 작은 거지. 큰 거로 가야 돼. 조금 큰 거. 사이즈 큰 거. 너무 쿨이다. 잘 지워지지가 않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복이다 생각하십시오. 네. 생전 못 듣는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말씀 오늘 주제 전에 일단은 한의하고 양방하고 항상 우리는 양방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양약적인 어떤 얘기나 혹은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좀 뿌듯해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어떤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양방적인 병명을 얘기해줘. 그리고 뭐 그걸 아냐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는데 한방이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요. 그러면 네가 그렇지 이런 표정이에요. 네가 뭐 알겠냐 이러는데, 그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병을 쭉 설명을 다 했어요. 아주 쉽게.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약간 기가 좀 죽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한방에 익숙지 않고 양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양방적인 병명을 자기가 아는 게 자기 병이잖아요. 자기 병은 자기가 아픈데도 그것이 마치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병명을. 근데 그게 아니죠. 자기 병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 변명하는 그 변명이 자기한테는 큰 자랑이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은 난 이만큼 알아. 이건데 지병을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방이 치료하는 거는 한방의 원리를 조금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이래서 내 병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내 병은 이렇구나 본인이 알면은 치료하는 방법은 본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 양방으로 하시든 한방으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방의 가장 큰 원리는 통, 즉 불통, 불통적 통이 전체적인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통은 잘못 썼네. 이 거꾸로 썼네. 통자가 이 앞에 통인데 이건데 자, 죄송합니다. 이 통자 일로 가게. 통할 통자입니다. 통하면은 뒤에 통자는 앞을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은 안 아프다. 안 통하면은 아프다. 이게 한방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통해야지 되지 막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잡숫는 게 중간에 가서 위에서 막히면 위장병이죠. 잡숫는데 저기 가서 대변이 안 나오면 골치 아프죠. 대장병이죠. 그리고 그게 다 통하면 편해. 그래서 옛말에도 잘 먹고 잘 싸면 된다. 그게 왜냐면 잘 통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통적 불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스트로 있지 않습니까? 스트로를 가지고 물을 쭉 콜라나 마실 때 콜라를 쭉 마시고 그냥 스트로를 마시고 스트로를 빼면은 스트로에 절대 콜라가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스트로를 쭉 빨아당겼을 때 스트로 위에를 탁 틀어막고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스트로 안에 콜라가 절대로 안 흘러내립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막았기 때문에 스트로 물이 쭉 빨려 올라온 것이 막혀서 안 내려갑니다. 근데 요 손을 탁 놓는 순간 쪼르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적 불통, 불통적 통인데 원리를 이용해서 양방에서도 많이 쓰고 한방에서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예로 토하면은 반드시 밑으로 나옵니다. 토하면은. 그래서 뭐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약 좀 많이 드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으악 하고 통하면은 그다음은 바로 밑으로 나옵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토함과 동시에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만약에 토할 일이 생기면은 화장실에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토하면은 여기 막혔던 거를 터뜨려줘야지 죽기 싫으니까 토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토했으면은 여기 막혀서 안 내려가던 게 탁 터지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항문으로 쫙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사광란이라는 게 토하면은 나온다입니다. 그게 이 원리고요. 모든 것이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한방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통적 불통, 불적 불통이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의 일부가 무슨 케미칼보다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자연적인 치료약이겠죠. 그것이 저희가 찾는 herb죠. 찾아서 해서 독이 없죠. 그래서 그 herb는 누가 치료를 하고 누가 치료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케미칼 만드는 거는 화학 기료를 잘 이용해서 만드시겠지만 herb는 누가 만드느냐? 저분이 만드셨죠. 그렇잖아요. 헥터센스 저분이 만드신 분이 herb는 모든 게. 그래서 이 herb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하는 것이 옛날 한 5,000년부터 잘 알고 와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음양이론입니다. 음양이론 때 깨끗하게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양이론이 모든 게 음양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볼 때도 아니 어떤 거는 뿌리를 먹고 어떤 거는 잎사귀를 먹고 어떤 거는 꽃을 먹고 음식 맛도 틀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무 뿌리 먹잖아요. 무 뿌리를 먹으면은 뿌리를 먹은 것이 무만 먹으면은 트림을 합니다. 이렇게 무 먹으면 트림하죠. 트림하는 게 왜 트림하냐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뭐 아미노아세나 뭐 이런 게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무는 먹는 게 뿌리를 먹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플러스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거꾸로 사람은 땅 위에 햇볕을 받는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플러스겠죠. 발이 마이너스겠죠. 음이겠죠. 식물은 땅 속에 있는 것이 뿌리가 플러스 양이고 땅 위에 있는 것이 음입니다. 그래서 땅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에 있는 것일수록 굉장히 음이 강한 겁니다. 맨 끝에 있는 게 뭡니까? 꽃이잖아요. 꽃이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은 음은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쁘고 여자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푸근하고 남자들은 뿌리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산삼에 틀린 게 보통 사포닌이 많다. 뭐 과학자들은 산삼에 사포닌이 굉장히 많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는데 실제로 산삼은 요만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두가 이렇게 있고 인삼은 이만합니다. 밭에서 키우는데 퉁퉁한 이만해요. 그런데 인삼 뿌리는 이렇게 있고 산삼 뿌리가 무지막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포닌은 도라지에 더 많습니다. 도라지도 많은데 왜 그럼 사포닌밖에 얘기를 못하느냐?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길면 길수록 플러스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길수록 주르륵 갈수록 그래서 산삼이나 인삼이나 몸차만 좋아하지 말고 가느다란 뿌리를 끝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 본체는 요만하지만 인삼은 이렇다 하는 게 음양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영적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지워지네. 우리는 흔히들 염증 얘기합니다. 뭐 다처수도 염증, 저기서도 염증, 위장염, 뭐 신장염, 폐렴, 뭐 다 염증입니다. 그죠? 모든 병이 염증인데 염증의 염자는 두개 보다시피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염증이면은. 그래서 염증에 일어나는 4대 증상을 잘 아셔야 돼요. 염증은 만약에 여기가 긁어가지고 염증이 생겼으면은 첫째가 거기가 뻘겋게 되겠죠. 붓겠죠. 거기가 열이 나겠죠. 아프겠죠. 이것이 염증의 4대 증상입니다. 홍, 뻘겋게 되고, 종, 붉고, 부풀고, 열이 나고, 통,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쉽습니다. 염증에 만약에 내 위염이다,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위장이 뻘겋고 붓고 열나고 아픈 게 위염입니다. 그리고 위장의 정상적인 증상 소화되는 이게 위염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폐렴, 폐가 뻘겋고 붓고 열나고 아프고 기침하는 겁니다. 신장염, 신장이 뻘겋고 붓고 열나고 아프고 오줌 누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피부염, 피부가 뻘겋고 붓고 열나고 아프고 가렵습니다. 그 염증 다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염증을 치료하는 게 이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다, 박테리아다, 뭐 이런 균이다. 균을 너무나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백달하게 보고서 뭐 거의 안 보이는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는 게 염증약에는 주사를 놓든 뭐라든 소염제, 진통제, 그 다음에 균 죽이는 마이신 뭐 이런 겁니다. 그 세 가지 약을 주는 겁니다. 양방에서. 그럼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중에 이 증상을 없애면 됩니다. 열나는 거 10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은 것도 내려가라앉히면 되고 열이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없애게 하는 것이 염증의 한방의 치료약, 약이고 침이고 또한 폭ging 이렇게 찔러서 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대상포진들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상포진 아픕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이제 또르륵 물집이 생기면은 금방 아시는데 또르륵 물집이 생기 전까지는 잘 모르세요. 선생님들도 긴가민가 해요. 대상포진이 생기는 게 이렇게 우리 늑골이면은 늑골 밑에 이렇게 신경이 갈비 밑으로 늑골 밑으로 쭉 있는데 그 신경의 신경절이라는 거는 거기 신경은 괜찮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어도?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신경절입니다. 요 신경절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픈 게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쪼르륵 생기면은 돌아가면서 이 신경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뒤로 가고 난리 부스치죠. 그래서 조그만 게 물집이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대상포진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여기 입가에 생기는 헐피스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헐피스 피부나무 생기는 게 헐피스 바이러스, 헐피스 타입 A, 헐피스 타입 B, 헐피스 타입 C가 있습니다. 헐피스 타입 A는 입가에 나는 거고 헐피스 타입 B는 성기에 납니다. 성병입니다. 헐피스 타입 C는 수두입니다. 이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수두하고 대상포진이 기원이 같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포진이 있으면은 옛날에 수두 알았느냐고 여쭤봅니다. 양박 선생님이. 그러면 왜 물어보냐면 수두가 물집 생기잖아요. 그 수두 안에는 바이러스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죽이느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막 속에 삽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막 속에 사는데 반면에 박테리아는 세포 사이에 삽니다. 그 요거는 아무나 만듭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더니 얘네 박테리아도 들어오다가 면역이 생겨가지고 안 죽습니다. 마이신 500g에 안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슈퍼마이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막 속에 살기 때문에 요거를 죽일 수 있는 약을 현대의학이 왜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죽이면 세포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모조리 백신만 있습니다. 백신이 옛날 백신은 다 죽은 놈을 넣어주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 백신도 그랬는데 요새는 단백질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아주 발달된 백신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가 허피스 타입 C가 수두 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만약에 수두를 알아 적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숨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절대 못 죽입니다. 우리 몸에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 세상 거로 확 하고 번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백신을 맞아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조금만 약하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 게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전에 원로 목사님 대신 박 목사님도 그랬지만 전화가 오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보니까 물집 생겼어요. 생기고 벌게졌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저녁에 전화 왔으면은 내일 그걸 설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교인이 처음으로 사모님한테 객소리 질렀습니다. 다 죽어 죽겠는데 안 하기 뭐해요? 하세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물집이 있으면은 물집이 나온 거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집을 탁 터뜨리면은 확 번집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 홍종 열통, 이 열을 빼고 바이러스나 마라키나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을 없애는 게 한방이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이거를 꽉 찔릅니다. 꽉 찔러면은 여기에 피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던 시작했던 바이러스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피로 해서. 근데 모든 바이러스는 바깥으로 나오면은 시차는 있지만 죽습니다.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 막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러스 오면 큰일 났다 하는데 안 옮깁니다. 죽습니다. 죽는데 호흡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보면은 뭐 청소하는 거 닦는 거 한번 쓱 닦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때 볼 때 제일 빨리 죽는 것이 노새, 그 우리 문 열 때 잡는 노새나 이런 거에 있는 것들이 제일 빨리 죽는다. 플라스틱이가 더 오래 살고 한 뭐 30분인가 뭐 이런 그런 게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쿡 찔르면은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은 열이 나고 거기가 아픕니다. 그것이 빠짐과 동시에 아픈 것도 싹 없어집니다. 통증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띠끔띠끔하고 아프다 그러면 물론 뭐 다른 방법도 하겠지만 거기 부위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아주 아픈데 그 부분은 하다못해 찔러서 그때 피를 내더라도 훨씬 덜 아파지고 훨씬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안 했을 때는 많은 데는 다 하나하나 다 찔러서 피를 뺐고 그러면은 닦지가 않고 아프지 않고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포진에서 이 물집이 생겼으면은 엔타 바이러스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약이 안 듣습니다. 주사를 만드는도 안 듣습니다.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래서 물집이 생기 전에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 굉장히 잘 들으니까 지내시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이 뭐다? 홍종, 열통.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는 한 방에 깨끗이하고 지저분한 방법 같아도 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과에 나는 것도 그냥 두면 자꾸 번지죠? 번지고 물집 터트리 이만하게 커지고 한 달 반 이상 갑니다. 그냥 안 낫고. 그럴 때 여기다 렌스를 가지고 탁탁탁 찔러서 피내서 살짝 닦아놓으면은 그 묵신묵신하던 게 싹 사라집니다. 그럼 조금은 아프지 찔른 데가. 그리고 한 일주일 안으로 딱 잔점은 괜찮아집니다. 안 번지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하는 그 치료는 홍종, 열통 이렇게 하는 염증 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염증이 뭐다 해서 내가 무슨 염증이나 무슨 염증이나 하지 말고 본인이 내가 무슨 염증이다 그러면 거기는 열나고 뭐 붓고 그다음에 뭐 아프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벌겋고 이런 거 바깥으로 보일 때 안으로 보일 때 위장으로 내시경을 보면 거기가 벌겋고 그렇죠? 그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위험이다, 미란성 위험이다, 무슨 위험이다 어쩌다 이거는 뭐 암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증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염증이니까 뭐 기다란 약을 주는 것 같은데 양반은 물론 이 약의 종류나 이런 거 틀리겠지만 제일 메인은 염증, 어떤 병이든 염증은 무조건 소염, 진통, 제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약을 줍니다. 그냥 마이신이죠. 엔타바이아릭이라든지 이런 걸 줍니다. 그것이 양방의 증상, 한방의 증상은 미련한 것 같아도 뭘 하면 되겠습니까? 부항 뜹니다. 피 빼는 거. 부항은 구질구질하게 피를 뽑는 게 아닙니다. 부항 뜨면은 통증을 없습니다. 왜? 열을 빼내기 때문에. 그러면 아픈 게 없는데 우선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는 거 뭐 때문에 아프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프지.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실 때 염증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내가 이거 그런 뜻이구나 오늘 듣고서 아시면은 이게 염증이구나 저거구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 사람이 이 옛날 책이나 보면은 고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고문이 안 재우는 고문입니다. 재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고문 중에 제일 지독한 고문입니다. 그래서 잠 못 주무시는 게 참으로 괴로우실 거고, 연세가 좀 드시고 저도 나이는 좀 먹었지만 굉장히 잘 안 지워지네. 언제 한번 여행을 갔는데 마켓을 들렸더니 여행 갔다가 온 단체객들이 와가지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오줌들 누시고 그 마켓을 둘러보시더니 많이들 사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멜라토닌이에요. 그 멜라토닌을 잔뜩 우리 한국 분이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잔뜩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멜라토닌 한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되는데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데나 팔잖아요. 아무데나 팔고 아무데나 파는데 그 멜라토닌이 뭐에 좋은지도 뭐에 먹는지도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불면증, 그 다음에 화병, 심장, 중풍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서 일단 내분비로 인한 불면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붓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신경쇠약 이런 불면증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분비 부족으로 오는 불면증은 여러분들이 좀 쉬운 불면증입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일단은 멜라토닌이 역할이 주어집니까? 감사합니다. 안 쓰지는 거 아니야? 잘안 돼. 말라 쓰지는 휴지를 따릅니다. 휴지를 따르. 멜라토닌은 어떤 내분비 계통이 좀 부족해서, 내분비 계통이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든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있는 수분도 빠져가지고 키도 작아지고 뼈도 그냥 뼈끼리 가까워지니까 뼈가 두둑해지고 아파지고 굳어지고 통증도 오고 뼈가 가까워질수록 통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분비 계통 때문에 부족으로 오는 일단은 수면 장애, 이것은 지금 멜라토닌이라는 걸 설명을, 그러니까 라이트한 거죠. 라이트한 건데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멜라토닌의 역할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림이요? 저 작품 많습니다. 영화 작품. 자, 뇌가 있으면은 이게 배뇌, 큰 데입니다. 배뇌. 여기가 소뇌입니다. 여기가 중뇌겠죠. 중뇌에 보면은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 여기가 있는데 요쯤에 있는 조금 요만한 정말 작은 그런 자체가 손과 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손과 채, 손과 손이라는데 멜라토닌은 여기로 갑니다. 멜라토닌 약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우리가 역할은 빛을 이렇게 감지를 뒤에서 망막에서 하게 되면은 식욕차 상핵,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SCN인데 SCN 식욕차 창액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뇌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손과 채로 전달이 됩니다. 손과 손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내분비 물질을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두워지면은 여기에 분비가 더 활성화되고 빛이 나면은 분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멜라토닌은 여기에 있는 손과 체에다가 내분비액을 증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쓰는 것이 잠이 안 온다 하는데 보통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한 8시나 9시나 되면은 텔레비 보고 있다가 다 잡니다. 주무시는 이유가 졸립니다. 그냥 그러다가 1시나 2시나 되면 눈이 싹 떠집니다. 그리고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나는 불면증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내분비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수면 장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손과체에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조금 내려가서 없어요. 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새벽에 초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나마 없는데 조금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에 잠이 와. 그런데 얼마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쉬운 예로 새벽 1~2시 되면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손과 체에다가 멜라토닌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과 체에다가 멜라토닌을 넣어주는데 멜라토닌을 넣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낮밤이 바뀌었을 때 한국에 갔을 때 남은 뭐 낮인데 나는 졸려 죽겠다 그러면 뭐 혹은 뭐 밤인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드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분비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수면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면제는 하나 넣으면 캑하고 기절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그 상태를 기절시켜서 다음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잠은 잘 주무시고 나면 얼마나 가뿐하고 좋아요. 그게 안 됩니다. 수면제는. 그래서 수면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많은 약을 그 양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제 아닙니다. 내분비액을 증가시키는 애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수면제로 알고 있어서 하루 이틀 일주일 딱 먹고도 멀쩡 똑같으면은 얘네 이때리 치워라고 안 먹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멜라토닌을 드실 때는 최소한 한 달 이상 보통 좀 많이 하면은 그냥 꾸준히 한 2달, 석 달 잡수세요. 잡수시다가 좀 괜찮으면 줄이세요. 줄이다 또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조금 불편한 것도 드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둡니다. 왜냐면은 잠이 안 오면 똑같은데 뭘 먹냐 이러는데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이런 손과체에 들어가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르몬이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그래서 이 드시는 개수나 이런 게 보통 뭐 시중에 3ml, 5ml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심하지 않으신 분은 3ml 사가지고 급하면 2개 드시면 돼요. 야, 그거 세지 않냐? 똑같습니다. 3ml 2개 드시면 5ml, 6ml 드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덜덜덜 떨 필요 없고요. 그건 괜찮으니까 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2달 이상 잡수시라는 거. 그리고 기대를 일주일 먹고 나는 잤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됩니다. 그것이 내분비 부족으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드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시는데 수면제 들고서 한 30분 안으로 한 10분, 20분 안으로 가고 주무실 수 있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1시쯤에 자야 되겠다 싶으면은 1시간 반 전에 반드시 드십시오. 1시간 반 전에 그 두 가지를 꼭 지키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못 보니까 먹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던진 분은 조금 그래도 낫고 한 2~3일 먹다가 던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만큼 부족한데 2, 3일 먹고서 뭘 기대를 하세요? 근데 모르셔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수면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불면하고 계시는 분 중에 이렇게 내분비액 이 마라톤 일어나는 내분비액이 부족해서 못 주무시는 분은 라이트한 건데 나이 드시는 분은 심각합니다. 도대체 한두 시간 깨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걸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뭐 옛날 일을 또 올려도 안 되고 뭐 걱정만 계속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담당 분이 부어가지고 그냥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 못 자서 죽지는 않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죠. 이 두 번째 이 여기서 오는 거는 신경쇠약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쇠약인데 신경쇠약으로 오는 불면증은 정신병입니다. 정신과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쇠약, 신경이 좀 약해진 거니까 뭐 별거 있겠어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한 병입니다. 가장 많은 병입니다 이것이. 근데 신경쇠약의 그 증상을 이렇게 쭉쭉 내가 적어한 걸 보면은 순서는 좀 틀리겠지만 우울증, 흥분, 고민, 고심, 실망, 욕구 불만, 불평, 불만, 갈등, 적개심, 가정불화 이거 무지하게 몇 개가 속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신경쇠약증입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증을 한방에서는 기부족증이라고 합니다. 기부족증. 가장 원인은 기가 부족해서 신경쇠약이 생깁니다. 그게 한방의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병명을 이게 좀 심해지고 플러스 스트레스를 한방에서는 감기울결 그럽니다. 간의 기운이 이렇게 오글되어 있다. 그것이 서양말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약이 양방에 없습니다. 왜냐? 기잖아요. 이것도 기잖아요. 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하는 거는 무엇든지 전자현명을 봐도 안 보이는 것도 전자현명을 봐서 있어야지 있다고 현존한다고 생각하는 게 양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나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없나요? 그 양방 선생님들도 기소리는 한국 분이면 기소리는 수탁이 안 돼요. 기운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잖아요. 뭐 기운이 있네 없네 또 혹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기를 씁니다. 쓰는데도 왜 기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가 과연 없느냐? 우리 말 속에 그냥 한글로 기절. 그 기절하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요 기기자입니다. 기기자에 요 절은 끊어질 절자입니다. 기절이라는 뜻은 기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회석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운 세다, 힘 좋다는 뜻이죠.
기기자의 요 운자는 운동 운자입니다. 기운이라는 말은 기의 운동이 세다, 힘 좋다 많이 쓰죠. 또 많이 쓰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뭐 어쨌다는 거 기가. 기기자의 분은 요게 나눌 분이 아니고 방향 분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는 말은 기의 방향이 좋다, 기분 나쁘다, 기의 방향이 나쁘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 또 기 쓰잖아요. 더 좋은 거는 기가 막혀 죽겠다 많이 쓰시죠? 기 막혀 죽겠네.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기가 뭐가 막힌, 기가 막힌 걸 양방에 치료할 길이 있어요? 내시경 아무리 봐도 막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끄끄끄 넘어갑니다. 기가 막혀서. 그게 기입니다. 이 많은 기를 쓰면서도 치료 방법도 모르고 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합니다. 양방에서. 그 중에 하나가 감기 울결입니다. 간의 기운이 이 울결 어글돼 있다. 양방의 말로 아니고 한방의 말로. 서양 말로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베이직입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은 안 풀립니다. 모든 병이. 정말입니다. 암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양방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와서 스트레스 뭐 호르몬을 본다든지 뭐 스트레스 치수를 했더니 스트레스 많으시면은 선생님이 영어를 하시든 한국말로 하든 go to some trips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오시고 release your stress 푸세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release your stress. 그거 어떻게 풀어요? 뭘 풀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뭐 풀으라 그래. 근데 뭘 풀으라는 소리야 지금. 스트레스를 풀어야. 스트레스가 뭔데? 뭘 풀어요? 대답을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스트레스 풀으라. 그게 결국은 한방 얘기로 이게 간이면은 거꾸로 내가 환자들 보고 쓰다가 거꾸로 쓰는 거지. 간이 회복적인 거는 뭐 감염이다, 뭐 간 환경화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간의 기운은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은 이렇게 위로 뻗는 기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뻗는 기운이. 그래서 이 뻗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한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은 의자에서 단 1초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난리 납니다. 그거는 얘네들이 뻗어나오는 강기운을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남자는 좀 그렇고 여자는 좀 얌전한데 똑같습니다. 여자애나 남자애나 강기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갈대기가 분모 그것 같은가요? 분가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이 기운이 위로 쭉쭉 뻗는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뭔가 눌렀어요. 덮쳐 눌렀는데 종이 한 장 누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공책 한 권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번호책 한 권이 누르고 있다. 답답하시겠죠. 전화번호책 한 2권 정도가 누르고 있다. 진짜 답답하죠. 그것을 간의 기운이 울결 눌렀다 해서 간기 울결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양말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간기 울결이 스트레스의 첫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진단할 때 보면은 맥이라는 게 현맥이라는 게 나오는데 현악기를 잠그듯한 맥상이 나와서 틱틱틱 나오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간기 울결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럼 이게 심하면은 릴레이로 동시에서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중풍이 왔을 때는 맥히고 터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맥히고 터지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멀전시 가야 됩니다. 괜히 와서 손가락 따고 앉았고 야 침 맞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맥혔거나 터진 거는 무조건 양방 가셔서 이멀전시 가서 맥힌 거는 뚫어야 되고 무슨 급한 대로
터진 거는 큰일 나죠. 여기가 내압이 올라가니까 말도 못하게 그 두통이 오니까 생명이 위험하니까 일단 갔다 오고 나서 뭘 하든지 간에 치료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양방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리해설 센터 보내가지고 운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연은 원인을 따질 때 원인 중에 하나가 감기, 울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거를 안 치료를 하고 그대로 여기만 맥힌 거 뚫은 거 하고 놔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면은 거의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오면은 생계 맥히고 생계 그러기 때문에 완전 누워서 꼼짝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감기울길이 뭐냐? 간의 기울을 덮쳐서 눌러서 이걸 꽉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것 중에서 하나가 간은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5행, 5가지 행위 중에서 간은 감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화내는 거랑 가장 많은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간의 기운이 꽉 눌러서 통적 풀려야 되는데 안 맥히고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불통, 불통적통 아프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건 감정적으로 화를 무지하게 잘 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저 인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바라락 하면 바라락 합니다. 그럼 이쪽도 바라락 합니다. 둘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팍팍팍팍 그게 원인이 감기울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꽉 누르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갖다 푸는 거는 약으로도 잘 듣고 침으로도 잘 듣습니다. 그게 매직 깔립니다. 모든 약이야 모든 게. 그럼 이게 풀리면은 갑자기 부인께서 남편이 갑자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지 발사기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이게 풀리면은 괜찮아 보여 자기 남자가 옛날처럼.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다 보더라도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똑같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왕왕왕왕 점점 격해진다고. 그래서 간귤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신경쇠약증이라는 것이 정신병에 속하고 근본 원인은 기가 힘이 없어서 생기는 데다가 힘이 없으니까 떼내지를 못하고 간귤결 스트레스가 쌓여서 두 개가 합쳐서 신경쇠약증이 옵니다. 신경쇠약증이 오는데 감사합니다. 이 신경쇠약이 주로 지금 연세 되시는 분들은 주로 기 부족으로 많이 좀 오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15살부터 한 30대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신경쇠약은. 그래서 뭐 젊은 분이나 혹은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 20살이나 25살 사이 정도가 제일 심하고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실현이 되지 못했을 때 각가지 고민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경쇠약 증상으로 흥분, 우울증, 가정불화, 기타 등등 갈등, 실망 어서 많이 듣던 얘기지 않습니까? 암시하는 애들 한참 잘하는 거.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내분비 저하나 혹은 기 부족으로 오는 거가 많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은 틀리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같은 것이 우울증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면은 제일 공통되게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것을 백합병이라고 합니다. 채피티에서 한번 물어보셔도 백합병이 뭐냐고 하면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0가지 병이 합쳐진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쇠약증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증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방에서는 가장 근본 원인이 첫째 기부족, 그 다음에 스트레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울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기고 화내는 것 기타 등등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백합병입니다. 울었다가 안 울었다가 별짓 다 합니다. 나이 드셔서 참
양방에 가서 진료를 하면은 진단이 안 됩니다. 이거 진단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한 60, 지금 67세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뭐 유명한 그 갯집의 그 주방장이세요. 주방장 여자분이신데요. 이 병원을 하도 그 죽겠으니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갱년기 장애래요. 열이 확 나타져야 되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뭔 또 갱년기 장애냐 이러고 여기는 뭐 내과에서 그런가 보다 해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얘기를 해서 베버리힐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거의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저한테 왔어요. 둘 다 진단해보고 병명이 없고 뭐 갱년기 장애라 그러니까 미칠 병은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병이에요. 신경쇠약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 다음에 아까 처음에 잠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우울증 오고 그 다음에 화병으로 변합니다. 주무시는데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병명입니다. 근데 그게 메디컬리지 화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병이 보세요. 불안증 뜨거운 병입니다. 뜨거운 거 불이에요. 열하고 틀려요. 화는 정말 용광로 등 뜨거운 거예요. 화병. 아이고 저 인간 이거 때리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죠. 가슴이요. 화가 가슴으로 모여 있는 게 화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주변이나 누구나 볼 때 제일 진단을 해 보실 게 쉬운 것이 젖가슴 그림을 그리자면은 좀 밑에다 할게요. 이렇다. 젖꼭지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여기 뭐죠? 명치. 명치면 여기가 늑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명치 약한 위에서부터 상대방을 이렇게 이걸로 꽉 눌러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가슴 꼭지 사이에 평행된 한 이쯤 어딘가 악 하고 소리 냅니다. 아파가지고요. 굉장히 아파집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뭐 누르니까 아플 건데 거기는 악 하고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를 어떤 데 약간 위에 있고 더블 약간 밑에 있고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적고 표현되는 여기입니다. 여기 중전이라는 혈자리고 여기인데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한방적으로 여기에 화기가 다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화병 그러고 한방적으로는 양방적으로도 화병을 인정을 하는데 때리는 데가 딱 거기입니다. 답답해가지고 툭툭 때리는 데가 딱 여기입니다. 자기는 모르게. 그래서 화병이 생깁니다. 순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나오는 원인에 따라서 내려와서 백화병 그다음에 화병까지 갑니다. 이쯤 되면은 저한테 오셨던 67세 그분처럼 못 견뎌합니다. 근데 양방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갱년기 장애다. 뜨겁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발음 차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병을 치료하는 거로 뭐 어떡하는 소리냐? 말 마실 거라고 어떡하는 소리냐? 자, 이 화는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공정열통 염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빼내라. 침은 제가 넣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아픈 데를 대고서 이렇게 여기 뼈가 있고 살이 얇기 때문에 포 뜨듯이 이렇게 해서 쭉 올려서 이렇게 꽂습니다. 조금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꽂아놓고 한참이도 물론 다른 것도 몇 군데 놓겠지만 여기가 아팠던 게 한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다 대고서 포킹 콕콕콕콕 제일 아픈 데를 칵칵칵 찍어서 피를 잡고 보면은 아픈 거 확 사라집니다. 완전히 여기가 화기가 있던 것이 쓱 빠져나가면서 편안해집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못하고 때문에 이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불면증은 내가 어떤 쪽에 해당된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내가 불면증에 어떤 내분비 연세가 좀 드셨거나 그러면 내분비가 좀 에게 어떤 그 좀 부족으로 오는 불면증은 멜라토닌을 해보자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더라. 그거는 내가 먹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 한 2달 계속 먹자.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간이라든지 접수시는 시간이라든지 도세이지를 뭐 3mm짜리를 그럼 5mm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한 2서너 알 이상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되는 줄 알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심하면은 조금 더 스트롱하게 먹으면 구토 좀 납니다. 구토 나고 좀 메스꺼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뭐든지 과하면 안 되니까 한 뭐 5mm짜리 드셔도 되고 5mm짜리 내가 2개 먹었는데 3개 먹었다는 건 그 잘못된 거예요. 5mm짜리를 계속 드셔야 되지 한두 번을 많이 드신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서 꾸준히 그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 좀 못 주무시고 한 달 정도 되는 거는 그래서 하시고 그게 좀 지나서 그거보다도 아니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주변에 보니까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이거는 신경쇠약증으로 오는 이 불면증이다. 이거는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고 한방에서는 백합병이라 그래서 백합병에 들어간 약이 2가지가 메인 약입니다. 하나는 이름 그대로 백합이 들어갑니다. 백합이 뭔지 아시죠? 꽃백합. 백합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거북껍질, 거북 등껍질 있죠?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처방이 있는데 잘 듣습니다. 굉장히 잘 듣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동시에 물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화병을 이렇게 만져보고 소리 나는 그 부분을 포킹 콕콕콕 찍어서 집에 왜 이렇게 주황들은 거 요만한 것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 당뇨제하는 거 내가 여기 갖고 왔는데 어디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이거 당뇨제 때 쓰는 근데 이게 게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게이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이지가 가장 이런 피 뽑는 데 좋냐면은 이거는 23 게이지입니다. 23 게이지를 좀 기억하셨다가 너무 얇은 거는 때리면은 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3 게이지는 23짜리입니다. 23 게이지를 쓰시는 돈 얼마 안 합니다. 23 게이지에 가서 이런 걸 집에서 구매해 놨다가 여기를 콕콕콕 아픈 거 딱 찾아서 탁탁탁 찍고 집에 있는 조그만 부항이 있는 거 피를 조금만 뽑아보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같이 치료가 되니까 그러고 치료를 하셔야지 수면제 드시는 거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 상태들을 잠깐 한 8시간 있다가 동시에 깨면서 똑같은 컨디션으로 사람을 깨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잡수고 주무시고 나면은 깨우치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저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를 양반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라는 게 뭐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주무시는 거는 진단을 좀 해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 알면 방법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병을 할 때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자로 안 쓰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사람을 진단을 할 때 이 8강 8가지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열, 차가우냐, 열 있느냐, 허실, 이게 약해가지고 생긴 병이냐, 실이라는 것은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라 양방적으로 얘기하면 박테리아냐, 바이러스에 균들었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실이냐, 표리, 그 피부에 병이 가까이 있느냐, 장기로 들어갔느냐, 그거 표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 그럽니다. 그래서 한방 그 학생들이 시험을 가면은 라이선스 시험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꼭 나오는 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 한열, 2. 허실, 3. 표리, 4. 음양 이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대답이 뭘까요? 음영. 대답은 음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방에 올리는 음양이다 하고 계시고, 음양을 한 가지 그 얘기하자 하나 그 얘기하면은 1995년도 3월 10일인가 어디냐가 적어왔는데 1995년도 3월 20일이네. 3월 20일에 이사라 쇼코라는 옴질리교 교주가 도쿄역에다가 살인 가설하는 청산가리죠. 때리 뿌려가지고 174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나오네 안 나오네 까먹었었는데 나오네 안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옴진리교 이 옴진리교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요. 옴진리교. 옴진리교가 뭔지 많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참 옛날에는 옴진리교 그래서 무슨 옴이 올랐나 왜 옴 그러냐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반야신경이나 이 여러 가지 이 석가모니 하는 그런 책자 보면은 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니 바라봐라 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봐요. 예, 옴이 그럼 뭐길래 계속 엄 그러느냐? 옴이라는 거는 이 옴진리교는 엄만 맨날 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엄 하는 거래요. 근데 옴을 보면은 한방적으로 소리도 음양이 있고 모든 것이 음과 양이 있는데, 소리에서 양적인 소리를 내면은 공격적입니다. 양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음은 좀 쑥 들어가 있고 포근하고 감싸 안고 이런 거고, 양은 튀어나와가지고 공격적이고 그 대신 뭐 이렇게 진취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 있는데 야구장이나 혹은 산이나 기분 좋을 때 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아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파잔이 아 소리 지르듯이. 아 소리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예? 그 양이 아니고 아 소리는 입 모양을 보시면은 입이 절대적으로 동그랗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는 아지만 아 소리는 음의 소리입니다. 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음은 안 좋고 양이 남자니까 좋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음은 좋은 겁니다. 감싸 안고 이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양을 가진 저도 양이지만
음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그 근검이 맨 꼭대기 있는 게 음이 최고예요. 예. 그래서 아 소리는 이걸 기분 좋을 때 하는 지르는 소리는 아 하는 소리는 음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에 가가지고 되게 못하면은 점프를 어떻게 줍니까? 우한 입이 어떻게 돼요? 톡 튀어나오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톡 튀어나온 이런 우 소리 내는 거는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그 양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어떻게 옵니까? 소리 딱 들어보고 야 이건 공격해 오는 동물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옆에 계시는 미스킴한테 미스킴 오늘 어떻게 데이트 나랑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미스킴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참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럽니다. 음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동물은 중간적인 소리를 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음소리 내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음매하는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다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 다시 말해서 우주의 하늘 땅 중간에 사람 중간 그래서 아움 빨리 하면 옴이 됩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말은 천지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옴진직이라는 말은 아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 좋은 걸 갖다가 그냥 살인 가서 뿌려가지고 170명 죽이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옴진직과 그런 식으로 음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일 중요한데 장로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체질만 제가 오늘 얼마 못할 것 같네요. 체질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체질 보면은 습치질 태음인 태양인 이게 소양인 소음인 나는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목구비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체질은 화체질, 습체질, 냉체질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체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체질은 혈압이 높은 체질입니다. 그 뚱뚱하거나 어쨌거나 몸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혈압이 높은 체질이기를 화체질이라고 합니다. 화체질은 화가 위로 올라가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중풍이나 이런 머리에 스트로크나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화체질은 소화기는 튼튼합니다. 잘 드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복싱이나 축구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화체질의 사람이. 동시에 이분은 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양생입니다. 술 안 드시는 게. 그 다음에 습체질은 혈압이 안 높습니다.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몸이 비만한 사람입니다. 혈압이 안 높고 그럼 습이 하초에 밑으로 있다는 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옵니다. 배가 많이 나오고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습체질은 배가 많이 나고 조금 체중이 좀 무겁죠. 무거운 체질이고 이런 분들은 실험 잘합니다. 실험 선수들 모양 보시죠? 그것이 습체질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너무 이 식탐이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식탐을 줄이는 것이 양생하는 거고 냉체질은 고혈압이 아닌 사람으로 몸이 허약하고 좀 마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신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제일 안 좋은 것이 중초가 약해서 위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 얘기 듣고 내가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시죠? 중초가 약해서 위장병이 생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양생의 방법이고
여러분 초년에 고생을 하도 만년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게 단거리나 육상선수나 수영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체적으로 나눌 때 화체질, 습체질, 냉체질 이렇게 나누셔서 크게 나누시는 거 좋은데 구태여, 태음인, 태양인 이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목구비가 태양인, 태음인입니다. 그거를 이재마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실집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요새는 8강일서에 그 네 가지로 나누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이제 8개로 나눠가지고 8강 체질에서 체질침을 놓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분들도 잘 아시겠죠. 하시는데 전체적인 거는 화습 냉체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나의 사람이 어떤 그런 체질이다 싶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식습관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습체질인 사람은 그 잡수는 걸 좀 줄여서 어떻게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풀만 좀 잘 먹인다든지 뭐 이래야 될 것이고 화체질인 체질이 위로 또 오르는 그런 걸 많이 안 먹어야죠. 다시 말해가지고 인삼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런 걸 먹이면은 확 위로 열이 뜨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음식도 위로 뜨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걸 또 많이 드시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음식이나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뭐 좋다고 그랬는데 까먹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신장을 좀 하려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신장은 때려치고 그냥 다음에 한번 또 이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언론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서로가 혀를 쳐다보시고 사실 여기가 단맛이고 여기가 쓴맛이고 여기가 신맛이고 뭐 이렇게 하는 맛은 그렇게 나오는데 진단을 할 때 한방에서는 혀를 꺼냈을 때 요 앞에 여기 이 부분은 심장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가 빨가면 심장에 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쑥 내면서 이쪽에 여기가 좀 허연끼리하다 두껍게 허연게 끼었다 그러면 이건 비위입니다. 비위가 차다, 배가 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옆에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간담의 열입니다. 간담의 열이기 때문에 간담의 열은 우선 특히 담의 열은 어떤 경우를 겪느냐 그러면은 앵자이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불안, 근심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여기가 열이 있습니다. 혈압 거라고 이쪽 보면 여기가 빨그면 이분 앵자이티 많겠네. 그리고 이 혓바닥 전체 색깔은 다모 볼고족족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보라 색깔이 희끗희끗 있는 거는 몸 전체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서로 내봤을 때 어떤 데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거울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나하고 이게 틀리네 알게 되면은 배가 차겠구나 뭐가 어쩌구나 그러면은 그 따뜻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준으로 본인이 많이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다른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상식들을 많이 알게 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우리가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고 우리 장로님께서 시리즈로 쭉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오늘 이제 기본적인 한의에 대한 상식 많이 배우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 장로님,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으로 우리 성도들 아플 때마다 또 늘 걱정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건강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방과 한방을 함께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인체의 신비와 놀라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음양 조화를 하나님 자연 질서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여생을 살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이 강의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입되고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감격케 하시고 하는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6월 달에는 우리 스마트폰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재미난 강의를 하나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 오늘은 크리스피 도나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또 명강입니다.